세금이 5억 원 이상 달라져요. 자녀에게 자산 남길 때 얼마를 남길 거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현실에서는 얼마를 남기느냐 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넘기느냐 때문에 세금이 5억 원 이상 달라져요. 오늘은 자산이 20억 원, 30억 원 구간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증여와 상속의 수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 모르고 그냥 나중에 한 번에 넘기면 제일 비싼 코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단 세금 구조부터 보면요. 상속세, 증여세는 10%부터 시작해서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예요. 같은 30억 원이라도 어떻게 나눠서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한 번에 30억 원을 통으로 과세 받느냐, 10년 단위로 나눠가지고 10억씩 자녀, 배우자, 손자에게 분산해서 더 낮은 구간을 여러 번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자산을 남기는 건 금액 싸움이 아니라 순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자산부터 먼저 넘겨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10억 원짜리 재개발 예정인 빌라가 하나 있다. 10년 뒤에 25억, 30억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인데요. 부모님이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25억 원이 된 다음에 상속한다. 그러면 상속세는 25억 기준으로 8억 4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시나리오 2번인데요. 지금 10억 원일 때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는 10억 기준으로 한번 내고 이후에 25억까지 오른 15억 원에 해당하는 이익은 전부 자녀 몫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한 건 2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부담스러운 건 지금 당장 증여세가 내기 싫다는 마음이긴 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6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25억 원을 한 번에 받느냐 10억 기준으로 나눠 받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미래에 오를 것 같은 재산,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될 것 같은 토지, 또 핵심 입지에 있는 부동산 이런 거는 언젠가 애들한테 줄 건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 이게 아니라 선택을 언제 하느냐가 바로 절세 포인트가 됩니다. 수익형 자산은 임대료가 나오거나 이자가 나오거나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재산이에요. 이걸 부모님들이 끝까지 들고 있으면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 소득이 전부 부모님한테 몰리게 되고요. 소득세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수익형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넘겨주면 어떻게 되느냐? 상속재산 자체가 줄어들고 이후에 나오는 임대료, 이자, 배당 소득이 모두 자녀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율이 내려가겠죠. 예를 들어 임대료를 1년에 1억 원 나오는 상가를 부모님이 들고 있으면 다른 소득까지 합쳐서 최고 세율로 과세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 상가를 미리 지분을 나눠서 자녀에게 조금씩 주게 되면 임대료가 자녀 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부모님 세율도 낮아지고 자녀분들도 아직 구간이 낮으니까 전체적인 가족 전체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줄어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자산부터 넘길까 고민하실 때 금액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소득이 나오는지 그 소득이 누구 명의로 잡힐지에 대해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증여는 한 번에 크게 몰아서 주는 것보다는 10년 단위로 쪼개서 가족 구성원별로 나눠서 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성인 자녀 입장에서 10년에 한 번씩 5천만 원이고요.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한 번씩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적용이 되는 혼인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1억 원까지는 추가로도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러한 타이밍들을 잘 맞춰서 공제 한도가 열릴 때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증여를 해두면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은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세율 구간도 낮아지고 구성원별로 공제 누진 구조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나중에 한 번에 주지 뭐 하고 계시면 최고 세율을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낼 수 있는 세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첫 번째, 자산 리스트를 자산별로 나눕니다. 지금의 가치,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 수익형인지 비수익형인지,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가족 구성원별의 타이밍을 적어봅니다. 자녀의 나이나 결혼 예정, 출생 계획, 또 향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도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년 단위로 증여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어떤 해에 누구에게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할지, 미성년자일 때, 성년일 때, 결혼할 때, 출산일 때 그 타이밍이 겹칠 수 있는지 이렇게 한 번만 재구성을 해보셔도 그냥 상속해야지 라고 하는 시나리오보다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자녀에게 자산을 넘길 때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순서예요. 미래에 크게 오를 자산부터 먼저 10년 단위로 결혼 출산 타이밍까지 캘린더로 깔끔하게 나눠놓은 집과 그냥 지금 내 이름으로 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상속을 해야지 하는 집은 세금 차이가 5억 원 이상 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산이 20억 원, 30억
몇백억 원을 넘기기 시작하면 이건 더 이상 내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구조 문제예요. 지금 한번 자산의 리스크, 가족 타이밍을 적어놓고 순서부터 다시 설계해보세요. 그게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시는 지인분들한테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